안녕하세요. 여행책방입니다. 권은주 작가를 아시나요? 그녀는 2시간 26분 12초, 21년 동안 깨지지 않는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가진 전설적인 러너입니다. 작가는 달리기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조용하지만 강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더스 그라운드에서 출간된 권은주 작가의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체력이 부족해서 1분 달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달리다 보니 지금은 10km 마라톤도 나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체력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달리기는 그렇게 삶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책,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그 책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이 행복감을 크게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헬스장보다 자연 속을 달릴 때 바람과 햇살, 계절이 주는 감각이 우리 마음까지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저도 책을 읽고 바로 뛰러 나갔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지금 당장 뛰러 나가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당신의 가능성을 넓혀줄 것입니다. 그럼 책을 통해 달리기가 몸, 마음, 일상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달릴수록 인생은 단단해지고 넓어진다. 저는 달리기로 인해 삶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단지 취미로 시작했을 뿐인데 생활 전반이 놀라울 만큼 변화했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비교와 경쟁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너무 많이 애써야 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딘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만 같다는 불안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에서, 관계에서, 공부에서, 취업에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마음이 혼란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누구보다 쾌활하고 활기차 보였는데 실상 알고 보니 내밀한 불안과 좌절이 있던 분도 계셨습니다. 통제하기 어렵던 마음이 지금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화목해졌다는 분들도 계시며 중년의 나이에 만난 달리기가 삶의 전환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렀다거나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달리기라는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달리다 보면 단순해진다라며 환하게 말하던 그분은 요즘 일이 잘 풀린다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적당한 비교와 불안은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그것이 과도하면 사람은 지쳐 나가떨어지고 맙니다. 달리기는 이 균형을 잡아주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라는 것을 저 자신의 경험과 다른 많은 분들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세요. 저는 러닝을 즐기는 분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1997년에 2시간 26분 12초로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이미 5,000m에서 신기록을 세웠지만 아무래도 풀코스 마라톤 신기록이 오래도록 회자되고는 했습니다. 그 기록은 21년간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수 경력에 비해 마라톤 완주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번의 큰 수술과 병원 치료, 재활 운동으로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수 은퇴 시점까지도 크고 작은 부상은 이어졌고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한 채 반드시 해야 하는 휴식도 하지 않고 무작정 달리는 데만 심취했었습니다. 그것이 잦은 부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로요. 취미로서의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선수에게 있어서도 자기 몸을 사랑하며 달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오래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달리기를 가르치고 있는 지금 예전의 저처럼 무작정 앞으로 달려나가며 불안한 날들을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지 달렸을 뿐인데 정신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며 생활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달리기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마음이 먼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궂은 날씨에는 나가기가 싫기도 하고 목표로 하는 바가 있지만 하기 귀찮은 날도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추면 건강한 몸을 얻고 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달린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분명히 바뀝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마음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과 인생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달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진다면, 좋아하던 달리기를 더 좋아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때로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기 싫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도 이 책이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활력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권은주. 사는 게 마음 같지 않다면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노력들이 성공을 만든다. 존 록펠러.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는 어느 겨울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감독님, 저 지금 감독님 동네에요. 이렇게 추운 날 배달하고 있구나. 오늘 같은 날에는 배달비 2~3배는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 미끄러우니까 길 조심해. 평소에도 그의 부지런함에 커다란 존경을 보내고는 했지만 이날은 그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을 하려던 찰나 그가 말했습니다. 달리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감독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바쁜 배달 시간에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딸들 학원비 벌어야 한다고 아내도 힘들게 일하는데 아빠니까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배우이자 러너입니다.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 배우이지만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고 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 그랬다면, 기회가 일단 오면,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안 해서 그렇지 내가 하기만 하면, 갖가지 후회와 자기 부정과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과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들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상황을 변화시켜 갑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만큼이나 유명 배우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겠지요. 노력도 운도 따라주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만은 되지 않을 상황이 지척에 있지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달리기가 있어 견뎌낼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두 발을 박차고 힘껏 나아가며 긍정하는 마음을 키우고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를 맹렬히 피우고 있습니다. 꿈이 많던 사람들도 30대, 40대로 넘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꿈을 포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해 한창 자라는 지금도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집도 해보고 막노동이라 일컬어지는 철거 현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틈이 나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배달 일을 하면서 아무리 단역이라도 배역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마라톤에서 서브 3를 하고 싶다며 10명의 동네 러너들과 함께 레슨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며 시작된 인연이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3는 많은 아마추어 러너들에게 꿈의 목표라 불리곤 합니다. 42.195km 풀코스 마라톤을 3시간 안에 완주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서브3는 매 킬로당 평균 4분 15초 정도로 달려야 합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몇 해 동안 도전해도 서브3 달성에 실패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이지요. 그는 놀랍게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첫 해에 서브3를 달성했습니다. 훈련 날에도 평상시에도 꾸준히 달린 결과입니다. 값진 결과물을 얻기까지 참으로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오디션 결과를 기다리며 배달 일을 하며 피곤한 몸 이끌어가며 새벽마다 열심히 달렸고 보람을 얻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마냥 기다리는 일,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 첫 완주에서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회가 끝나고 서로 얼싸안았을 때 서로의 두 눈에 비친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완주 후 돌아오는 환희와 성취감, 뿌듯함을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곧 얻게 될 겁니다. 지금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바라는 바 이루리라 믿게 됩니다. 밀어붙이듯 훈련하는 날에는 지쳐서 한마디 할 힘마저 없을 정도인데 그는
20km 달리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며 솜씨 좋은 입담으로 주변까지 밝게 만드니까요. 너의 달리기를 보며 누군가도 힘을 내고 있을 거야. 뭔가 보일 것 같은데 보이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굳건하던 의지도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날은 잘 지탱하던 일상도 흐트러지기 십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스스로를 탓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달리기는 일상을 건강하게 지키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이 차곡차곡 쌓여 마음에 힘이 됩니다. 온갖 생각으로 머리가 어지러울 때 한바탕 땀을 흘리고 나면 꺾일지언정 일단 부딪혀보자는 태도가 됩니다. 까짓거 한번 해보자 하는 호탕한 마음을 갖게도 되지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마음처럼만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달리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꾸준히 한 만큼 결실을 보여주는 정직한 운동입니다. 내가 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한 자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아니고 선수처럼 잘 달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달리기 안에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 같지 않다면,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긴 과정을 나아가야 한다면 일단 작은 걸음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를 마음속에 피울 수 있습니다. 달리기로 시작하는 하루가 인생을 바꾼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새벽 5시, 해도 뜨기 전 캄캄한 시간에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도 아니고 다음 날이 쉬는 날도 아닌데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루를 잘 사용합니다. 저와 새벽 달리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 그분은 새벽 5시부터 1시간 30분을 달리고서 출근합니다. 응급의학과에서 3교대로 일하는 의사인 분은 매주 시간이 비는 새벽을 이용해 달리기를 합니다. 경찰인 분도 계신데 당직 근무 스케줄을 파악하여 달리기 할 시간을 내고는 합니다. 어느 맞벌이 부부는 출근하기 전 아내가 새벽 달리기를 하는 날이면 남편이 아이 등교 준비를 챙깁니다. 외에도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각자의 시간을 내어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운동하고 각자의 일터로 향합니다. 새벽마다 운동하고 출근하면 회사에서 피곤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20분 정도 눈을 잠깐 붙여요. 그러면 다시 활기가 돌아요. 새벽 운동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소위 아침형 인간인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시간대에는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아침을 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녁에 운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침에 부지런해지는 것이지요. 이들을 보고 있자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피곤해서 못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피곤한 것인지 피곤하다는 말을
핑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하고 나면 피곤도 해요. 그런데 운동 안 하면 더 피곤해요. 힘들게 달리기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피곤함도 풀려요. 신기하죠?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대단한 전문가들입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움직이는 아이러니이기도 하지요. 달리기의 긍정적 아이러니입니다. 새벽 운동은 가족의 생활 패턴을 뒤바꾸기도 합니다. 새벽 5시에 달리기를 하는 분들 가운데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팀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빠들이 모여 운동하는 어느 팀은 이제 그들의 아내들도 하나의 팀을 따로 만들어 운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배워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긍정적 영향력으로 퍼져가고 있지요. 이제는 매일의 루틴이 되어서 새벽마다 달리기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해내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요. 예전엔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면서 시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운동 가야지 하면서 밤에 일찍 잠들어요. 헛되게 시간 보내는 일이 없어졌어요. 새벽 달리기는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드는데 더없이 좋습니다. 꾸준히 새벽에 달리기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공통적으로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거나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피곤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데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꾸준히 올리고 싶다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술도 잠도 참고 하냐고들 묻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습관이 만드는 힘은 대단합니다. 크고 작은 유혹도 있을 텐데 그러한 유혹보다 더 큰 즐거움의 실체를 알아버렸으니 유혹에도 끄덕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수 생활을 할 때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습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일찍 해가 뜨니까 힘들지 않은데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샘솟고는 합니다. 어릴 때는 운동 그만두면 아침 늦게까지 잠잘 거야 생각하곤 했는데 지금도 새벽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네요. 그 상쾌함과 개운함, 효율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가 주는 즐거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젠 그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루의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새벽 달리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단지 새벽에 일어나 달렸을 뿐인데 하루 전체가 놀랍도록 뒤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주말 아침에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했는데도 오전 10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오후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 개인의 또 다른 충전을 하든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분이라면 새벽에 혼자 달리는 습관을 만들기가 다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으니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거나 러닝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벽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혼자서는 쉽게 꺾이던 의지가 강해지고 활기도 배가 됩니다. 몇 차례 참여하다 보면 혼자서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나아가자. 개개의 기록도 순위도 겉모습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모두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라카미 하루키.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들 비교하고는 합니다.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는 일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힘든 풀코스를 그렇게 많이 완주하셨고 어려운 선수 생활도 길게 하셨으니 목표하시는 바 있다면 뭐든 잘 해내실 거예요. 42.19km를 좋은 기록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자기 인내와 근성이 필요한데 제가 그것들을 갖추었으므로 다른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격려이자 칭찬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일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나는 다 이겨내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것인가? 저도 지치고 힘들 때 작은 포기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수많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시안 게임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대회에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해서 인생도 중단되는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인생의 중요한 업이라고 여기던 일을 중간에 관두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가 또 있습니다. 자신의 다른 역할이 또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것만큼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선 완주하지 못하고 주로에서 멈추고 난 후 한동안 후회를 지겨울 만큼 많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것이 소중한 삶의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직접 괴로워하며 달려보고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 그렇습니다. 일본 광고 중 아주 유명한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광고는 마라톤 대회 날이 배경입니다. 내레이션이 시작되면 정해진 주로 위로 수많은 러너가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멈춰서 뒤돌아보더니 화면 밖 누군가에게 말을 건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근데 정말일까? 인생이란 그런 것인가?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라고 그가 자문자답을 하자 한 방향으로 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만의 길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결승점을 향해 무표정으로 달리던 사람들은 환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차 각자의 방향과 길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망망대해로 뛰어드는 사람,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 클럽에서 즐기는 사람,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손잡고 뛰는 사람, 갓난아기를 안고 즐거워하는 사람, 각자의 색깔로 자신만의 길 위에서 빛납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 길은 하나가 아니라고. 결승점은 인간의 수만큼 많다고 말이죠. 달리기를 열정적으로 하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이전만큼 달리기가 재미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실력이 쑥쑥 오르는 사람을 보며 왜 내 실력은 그대로일까? 자책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인증들을 보면 다들 빠르고 멋져 보이기만 합니다. 어쩜 그렇게 목표했던 기록을 척척 달성하는지 부럽기만 하지요.
목표했던 기록을 달성 못하면 마치 자신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것만 같아 주눅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이상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남들이 달리고 있는 주로를 바라보며 자신의 주로를 부끄럽게 여기나요? 왜 서서히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스스로 질책하나요? 바쁜 일상 속에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멋지고 대단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길 필요도 없고 어제의 나를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달리기 그 자체가 주는 환희와 몰입에 빠져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달리기와 인생을 이래서 비유하는구나.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빨라지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리를 달리는데 집착하는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거짓된 삶이고 가짜 인생입니다. 남과의 비교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를 바란다면 끝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은 잦은 부상과 낮은 자존감일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처음 시작할 때 설렘과 계획만 생각합시다. 막 시작할 때는 자신의 속도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몇 번은 달리는 거야 라는 계획이 전부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일주일에 달리겠다고 생각한 횟수와 거리만 채워도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뿌듯함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빠르게 사라집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르듯이 개개인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존중해 주세요. 각자의 기록을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났냐는 기준점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 제 각각의 존재 자체로 대단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끝내라. 아무도 대신 마무리해주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냈는지다. 앤드류 매튜스. 장거리 훈련으로 35km를 달릴 때면 20km까지는 잘 가는데 30km가 채 되기 전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비가 한번 오고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을 넘겨야 합니다.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아져요. 사실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훈련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몸의 적응력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포기하고 마주하는 현실이 완주하는 것보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적응력을 익혀야 한다는 말에 응원을 보태어 건네는 말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경험이 말해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후반에 떨어지는 체력을 비축해 두기 위해 우리는 훈련을 합니다. 거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30km 이상 거리주를 하고 3시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시간주를 하고 페이스를 잘 맞춰가기 위해 페이스 유지 능력을 키우고 언덕 지형에 대비하기 위해 언덕 운동을 하고 페이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터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대회 전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영양 섭취에 좀 더 신경을 씁니다.
초반 달리기에서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태우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글리코겐 저장량에 따라서 더 힘이 나거나 덜 나기도 하지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초반부에 탄수화물을 태우면서 나아갔다면 후반부에는 지방을 태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탄수화물 저장 창고가 크다면 좀 더 좋은 기록으로 좀 더 먼 거리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되면 지방을 연소하며 달리게 되는데 이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대회 전 에너지 저장 창고를 크게 확보해 둬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천천히 오래 달려야 체지방 분해가 되지요. 그 원리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 글리코겐을 쓰고 장시간 운동을 할 때는 지방을 쓰므로 후반에 힘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늦추기 위해서 식이요법인 카보로딩을 합니다. 탄수화물 저장 창고를 만드는 것이지요.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가량 식단을 하면 2에서 3kg 정도 체중이 빠집니다. 단백질류 식단만으로 지방을 태웁니다. 지방을 태우고 난 다음 탄수화물 위주로 먹습니다. 지방이 빠진 자리에 탄수화물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레이스 초중반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이 평소 20km부터 점점 소진된다고 가정했을 때 식이요법의 효과로 30km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식이요법을 통해 나머지 10km를 정신력이 아닌 자신이 가진 신체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더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는 길어도 35km까지입니다. 35km 이후에는 누구나 힘듭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식이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식단을 통해 후반부에 쓸 공간을 비축해 두면 마지막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달리면서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 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섭취하여 마지막까지 에너지원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에너지 젤이 있고 자신에게 맞는 식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후반부에 떨어지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장거리 훈련이야말로 필수입니다. 지구력과 근력을 활성화시키고 30에서 35km 이후에 오는 몸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장거리 훈련을 합니다. 체력을 키워놓는 것이지요. 긴 거리 훈련을 하며 달리는 거리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에 오르막과 내리막 훈련, 인터벌 훈련도 더해져야 합니다. 마라톤을 5시간 내에 완주하려면 최소한 한 달에 100km는 달려야 합니다. 4시간 내에 완주하려면 150km는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몸에 큰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해도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5에서 20km까지는 괜찮다가도 25km 이후에 급격하게 피로가 쌓이면 완주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훈련을 안 하고서 기록 달성을 원한다면 요행을 바라는 것이지만 충분한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출발선에 섰다면 고비가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리듬에 몸을 맡기고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괜찮아지는 회복의 단계가 옵니다.
회복의 단계를 겪고 지나가도 다시 힘든 순간은 찾아올 것입니다. 첫 힘듦과 회복의 과정이 20km에 찾아왔다면 이후 그 과정은 반복됩니다. 다시 힘듦과 회복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기점을 넘기면 다리가 가벼워지거나 리듬감이 살아나는 기분이 드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힘든 구간이 오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훈련을 통해 익혀두어야 합니다. 훈련 때 힘든 기점이 왔다가 회복되어 달릴 수 있는 과정을 겪어보면 대회 날에도 그 기억을 되살려 달릴 수 있습니다. 몸을 하나씩 읽어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웃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듦을 이겨내는 힘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동료들이, 주변에서 목청껏 보내는 응원을 받으며 자신의 두 발로 끝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한없이 고마운 존재지만 결국 인생은 자신의 결정과 판단으로 일구어 나가는 것처럼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운 응원을 걸음 삼아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끝내주지 않습니다.